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시나요? 내긴 내는데 저도 그냥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그쵸? 신경을 안 쓰고 산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는데 건강보험료 2천 원만 더 내면 돼요.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희망지무설계 이천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국민연금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특히 20대, 30대가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국민연금을 안 준다는 얘기는 거의 뭐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뭐냐면 앞으로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거는 확실시 됩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적립보험료를 이제 받아갖고 네. 그걸 나눠주니까 우리가 기금이 고갈되는 거를 이제 걱정되고 그 시기가 한 2055년 정도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20, 30대는 막상 내가 다 내고 받을 나이 되면 못 받는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이나 이런 여러 나라 보더라도 이제 적립 방식에서 네. 그때는 이제 부가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보험료를 다 받은 다음에 줄 사람이 있는데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세금으로 메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 국민연금이 안 나온다는 건 결국 국가가 망했다는 거 그 정도 수준이니까 못 받을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은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그래도 연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믿고 가도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로 보면요, 일단 내는 돈 대비해서 네. 무조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받는 배율이 굉장히 크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받는 배율이 좀 낮아지지만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건 같고요. 네. 20년 내고 네.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최저소득일 때는 한 1000% 이상 배율로 이렇게 받게 되고 소득이 가장 많더라도 뭐냐면 170%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민간보험이 한 120% 정도 수준이니까 훨씬 많이 나오는 게 1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물가들 많이 올라서 고생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200만 원을 연금을 받는데 짜장면값이 옛날에 500원일 때는 200만 원이 돈의 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근데 계속 200만 원을 받는데 짜장면이 만 원이 된다 그러면 짜장면 몇 그릇 먹는 200그릇밖에 못 먹잖아요. 옛날에는 한 2000그릇 이상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국민연금은 뭐냐면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른 그 연금액을 보정을 해줘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5.1% 정도 반영해 줬거든요. 네. 그럼 65세 200만 원 연금을 받는다면 5.1% 올라니까 10만 원 추가해서 올해부터는 210만 원 받고 그러니까 명목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 매달 받는 연금 그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제 네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반환일시금 반납이라는 제도가 있고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반환일시금 반납은 97년에 IMF가 있었죠. 네네. 98년까지는 뭐냐면 직장 가입자였다가 내가 실직을 하면 그만두면 1년 있다가 일시금으로 낸 걸 다 돌려줬어요. 여태까지 그냥 일시금 받고 내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제 확인을 하면 네. 일시금으로 받았던 거를 반납을 하면 연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지금 소득 대체율이 얼마냐면 2028년까지 40%로 줄어요. 그러니까 옛날 걸 살리면 제 연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추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시다가 국민연금 가입돼서 아기 낳고 이제 전업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간 동안 내가 그걸 살려갖고 갚으면 아까 반환일시금 반납처럼 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이제 되는데 예전에 이 추납했던 금액이 강남부인들의 재테크해갖고 네. 마지막에 그냥 정기간을 다 내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다 그래갖고 법이 바뀌어갖고 한 119개월까지만 추납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국민연금이 만 18세부터 만 59세까지 이제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무가입 기간부터 노령연금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 임의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 세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일은 없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같이 늘어난 상태에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늘려놓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도 뭐좀 빨리 받던지 아니면 제때 받던지 늦게 받든지 이렇게 이게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뭐가 제일 유리해요? 지금 연령대별로 네네.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다 달라요. 만 65세 기준으로 제가 이제
기준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제때 받는 거는 그냥 노령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빨리 받으면 5년을 땡겨 받을 수 있고 늦게 받으면 5년을 늦춰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최대 5년까지 땡겨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감액이 일어나는데 1년당 6%씩 감액이 일어나요. 그래서 5년을 최대 땡기면 30% 감액이 돼요. 연금 시작이. 네네. 그다음에 연기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내가 늦게 받는 거니까 좀 이익을 주겠죠. 최대 5년 동안 늦춰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7.2%씩 증액을 해줘요. 따라서 이제 36%가 증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결정할 때 일단 우선 사항은 너무 일찍 사망할 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무 오래 살 것도 자신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할 때 조기연금을 받으면 76세 정도부터는 제때 받는 게 누적액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76세 이전까지 살 거면 조기연금을 받는 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인간의 수명을 누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76세 이후부터는 노령연금이 누적액이 많으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땡겨 받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때 받는 거하고 늦게 받는 거는 연기연금은 한 83세 정도부터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늦게 받는 게 유리해져요. 이때 제때 받지 않고 연경을 받아야 되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 어떤 순간이냐면 만 65세에 퇴직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제때 받거나 늦게 받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만 65세에서 우리가 이제 직장을 그만둔다 그래서 요새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소득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는 국민연금이 감액이 돼요. 최대 50%까지. 한 278만 원?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그 이상 된다 그러면 네네. 국민연금 감액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연기연금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버리면 네. 일단은 제때 받으시거나 늦게 받으신 거는 평균 수명에 근거하면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 정말 어려워서 퇴직했는데 왜냐하면 소득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조기연금을 선택하되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조기연금을 선택하지 마셔라. 단 연기연금을 선택할 때는 뭐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소득이 많은 일을 할 때 딱 그 기간만큼만 늦춰서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하실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 이런 이야기도 살짝 있던데. 그래서 요새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하면 네네. 작년 9월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네. 시작되면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일단 원래 직장에 있으면 직장가입자거든요.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네네. 되는데 자녀가 이제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를 피부양자로 두면 제가 보험료를 안 내도 되잖아요. 예전엔 이 소득 기준이 3,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9월에 개편되면서 2천만 원 떨어지면서 연금이 167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피부양자 탈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16만 명 정도가 탈락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시죠. 근데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는 많이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피부양자에서 국민연금이 많이 받더라도 탈락하는 기준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분들만 좀 고민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시나요? 내긴 내는데 저도 그냥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그쵸? 신경을 안 쓰고 산단 말이에요. 떼고 나온 금액을 신경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7.09%고 소득에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하면 한 8% 정도 이렇게 소득 대비해서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중에 반을 회사가 내고 반을 내가 내요.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일 때는 반을 내더라도 내가 얼마를 내는지 몰라요. 근데 직장을 그만두면 이제 가장 민감해지는 게 건강보험료인데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아까 피부양자가 안 되면 그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은 소득이라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후로 들어가면 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거 맞잖아요. 그때 받아들인 수치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지역 가입자 보험료 선정할 때 국민연금 소득을 이제 따져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한 전에는 30%만 소득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50%로 인상이 되면서 그래서 소득을 많이 인정하니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이렇게 더 내는 비용이 한 달에 2,000원이 채 안 돼요. 국민연금 10만 원 더 받는데 건강보험료 2,000원만 더 내면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국민연금 왕창 더 많이 받고 건강보험료 부담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른다더라, 올랐다더라, 여기에만 포커싱에 대해서 실제 받는 돈, 또 보험료로 나가는 돈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계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가지는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해서 잘못 선택을 하면 그게 평생을 간다는 거. 네.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연금이 줄어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남자들도 은퇴하지만 사실은 배우자들도 은퇴 준비를 해요. 그동안 못 갔던 문화센터도 가서 뭐도 좀 배우고 싶고 그다음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와갖고 나만 바라봐주고 날 챙겨줬으면 하니까 트러블이 좀 많이 일어나요. 쌓였던 부분들이 폭발하면서 황혼 이혼을 많이 하시는데 황혼 이혼이 노후 파산의 한 가지 이유예요. 재산을 분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쵸. 일단 국민연금도 아니면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연금들 공적연금도 분할을 해요. 연금도 분할이 돼요. 네, 혼인기간 5년 이상이 되면 혼인기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반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노후 파산의 이유 중에 하나가 황혼이혼이에요. 삶도 어려워지고. 잘 이렇게 챙겨 들으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 아까 살짝 나왔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될 것 같으세요?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죠. 개혁을.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을. 국회에서 그 민간 자문 특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이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내고 많이 받으면 또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입 기간, 의무 가입 기간을 소득이 있으면 연금 받기 전까지 이렇게 가자. 이거는 그냥 대부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덜 내고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율 9%를 지금 내는데 4.5%는 회사가 내주고 직장 가입자요. 4.5%는 내가 내고 지역 가입자는 뭐냐면 9%를 본인들이 다 내요. 그래서 이 보험료율을 12% 또는 15%로 올린다. 이렇게 이제 정책 방향이 하나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게 받는 거. 보험료 올리고 많이 주는 거, 보험료 올리고 현재와 동일하게 하는 거, 보험료 올리고 지금보다 덜 주는 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사결정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정되는 거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미리 걱정하시고 미리 화내시면 건강에도 안 좋으세요. 그리고 개혁이 되더라도 굉장히 서서하게 점진적 개혁이지 급진적으로 내년부터 뭐 큰 폭으로 바뀌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한번 벌어지는 일들을 차근차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내가 국민연금을 받는 게 가장 유리한지 방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